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부에서 왜 그토록 남성에게 결혼을 강요하는지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DC 실베에 올라왔던 글이고 출처는 무출산 갤러리에서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쭉 읽고 뒤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소득 동질원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그 보고서 내용을 이분이 참조해서 분석을 하신 겁니다. 제가 중요 부분은 밑줄을 끌었는데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구조는 남성과 여자의 만남으로 소득 격차를 해소했다. 고소득 남성과 백수나 평범한 여성이 만나 가족을 만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을 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 남녀가 만나는 거와 비슷하니까 이건 당연한 이치다. 고소득 상위 10% 남성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으면 기존 본인이 누리는 걸 다 포기한다는 걸 내포하고 세후 500, 600을 혼자 쓰면 남아돌지만 한여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소득 공유 효과가 발생한다. 4인 가구면 3명을 본인이 먹여 살려야 하니 기존에 누리는 걸 다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 정부는 한여혼을 강요하는 거다. 동질원 지수는 전 세계 꼴등이고 맞벌이여도 소득이 비슷한 경우에는 극히 소수라 맞벌이여도 크게 다를 바가 없고 한국은 고소득이면 외벌이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 중간 이하의 소득군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서 맞벌이 비중이 매우 높다. 일본처럼 남녀 역할이 분업이 발생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지만 요즘 한여들 전업주부인데도 노니까 그냥 아빠가 되는 거다. 이번 하는 조사를 통해 소득 불문 한여혼을 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걸 내포한다. 대기업, 공기업 등 상위 10%에 들어도 가정을 꾸리면 너의 삶은 중간으로 내려간다.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결국은 결혼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공유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34개 국가를 비교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고소득 남자는 고소득 여자를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많이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다고 한들 와이프가 일을 안 하고 아이가 생기면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소득을 가진 남자라도 결국은 공유를 하니까 소득을 중간으로 내려간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노개혼을 해서 기형아를 낳으면 진짜 밑바닥으로 추락한다. 최근 전문직을 중심으로 비슷한 직업의 이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하는 통계에 의하면 이들조차도 전업주부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런 현상이 향후 크게 증가할지는 의문이다. 직업을 간두는 경우는 소수니 제외하더라도 고소득 한녀는 매우 소수일 뿐더러 많이 배웠다는 건 그만큼 나이가 많기 때문이고 건강한 이세를 출산하는 건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도 비혼이 크게 증가할 거고 오히려 20대 초반 여성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결 포함. 다음으로 보통 사람의 입장이라면 현재 한국에서 결혼을 기피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국제 결혼은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 외국인 아내와 가정을 꾸리면 삶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만 이들에겐 히든 카드가 있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동유럽 등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국제 결혼 국가들은 향후 한국이 왔던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인구 구조가 긍정적이라 빠른 경제 성장이 일어났고 있기 때문이다. 처가와 관계를 유지해 이 나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셈. 성장국들이 내전이나 정치 불안 현상으로 X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 2000년대 한국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부가 팽창할 거다. 한국이 15년 뒤, 20년 뒤 매우 힘들 때 그때 와이프의 나라로 자식과 함께 떠나면 된다. 그래서 지금 20, 30대 남성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이라는 로또를 사서 밝은 미래를 기약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라는 글입니다. 추천이 1179개인데 비추가 955개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결혼 못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는 부담이에요. 지금 정부가 여자들 눈치 보느라고 국제결혼을 장려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남자들이 국제결혼 쪽으로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결혼 못하는 여자들도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결혼 못하는 여자들 중에 대다수는 능력이 부족한 여자들이에요. 능력 되는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능력이 부족해요. 국가 입장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부담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능력이 부족한 유자들까지 대규모로 늘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혼을 해야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는 거죠. 남자한테 부담을 전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 못한 여자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많이 전락하면 전락할수록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은 세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는 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지고 가구를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소득 공유 효과가 발생하면 여자들의 불평불만, 해조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 혹시나 외국으로 런할 위험이 있죠. 이것도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독신일 경우에는 일을 열심히 안 하죠. 물론 반면 여자들도 결혼을 많이 못하게 되면 경제 활동은 많이 하지만 여자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상대적으로 빡세게.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노동력이 감소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제 활동 인구가 고점은 아닙니다. 근데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노동력인 상황인데 그나마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해야 그나마 남자들이 열심히 노예처럼 일을 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도 할 건데 안 하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가는 제가 볼 때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연애는 여자가 결정하지만 결혼의 최종적인 결정은 남자가 하는데 지금 남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연히 출산도 저출산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실제로 그게 결과치로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